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분위기가 그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간밤에 미국 증시, 그중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은 아닙니다. 약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미국 증시는 작게 나타났지만 우리 증시는 약간 증폭돼서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다는 것이죠.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술적 조정이긴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폭락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폭락 직전에 급등하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폭락 직전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 조정을 받을 때 꽤 큰 폭으로 또는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위치가 결코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과열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반드시 그날 시장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수급과 시장의 판도입니다. 그리고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하는 폭락전 급등, 즉 현재 상황이 폭락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이 시장, 금전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테마주 중에 지금 5G 테마주들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 주요 종목이죠. KMW, OE솔루션, RFHIC 및 에이스테크 같은 주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현대투자 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1월 19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호에서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로 쭉 나오시면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강선왕 송적 회장 및 저 리차드 양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내용은 뭐 금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주요 주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핵심 테마 및 핵심 종목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참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안내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의존적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우지수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폭은 아니죠. 불과 0.24% 정도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닌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아닌데도 큰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악재에 약간 민감했다는 점이 다소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대중 추가 무역 관세 2,500달러 상당입니다. 거기 25%가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기로 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이 미국도 중국도 한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관망을 하면서 이번 대선 전까지는 현재 추가 감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증시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중기 이평선과 상당한 현재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선이 121선 이평선인데요. 이국가의 이격도가 무려 111%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정도 수준의 이격도입니다. 종합지수가 105%만 넘어가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170%가 넘어가면 과열권입니다. 107% 과열권을 넘어서 이미 111%가 넘어갔으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스럽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짧게 보면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약 3, 4% 정도의 조정이거나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8월 그 전에 작년 5월 달입니다. 그때 있었던 적어도 5% 내지 10% 많게는 15% 정도의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게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결코 그렇게 편안치는 않죠.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적인 시장의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 증시는 휘둘려지는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오늘 당장 우리 증시에 약간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증시가 그나마 소화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그 전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약 1%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현재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면 1차 지지선은 종합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현재 2100, 2000, 지금 2235포인트인데요. 현재 5일선 정도면 약간 밑에 있는 지난 저점입니다. 2150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되고 조금 더 내려간다 한다면 한 이 지점 2차 지지선 2050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정도의 조정도 깊은 조정은 아닌데 실제 조정이 나가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약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특히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량 조절을 굳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특히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대규모로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물적으로 보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요. 코스닥과 선물은 매수하고 있죠. 그 점은 고무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관도 동반해서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현재 거래소 코스닥 모두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동시 순매수죠. 이렇게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수급상 이 모습은 조종을 받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현재 관망하고 있죠. 우리의 자세는 외국인과 같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태도가 사실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 시사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국인과 그 스탠스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수급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건강한 지수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한 정상적인 베이시스는 플러스 0.9 내지 1.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금년 초엔 그랬어요. 근데 현재 0.5 정도 수준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호가 0.2, 0.3까지 내려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수 때문에 지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면 약간 늦춰 봐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분 종목별로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상황을 단기적으로 무조건 좋게 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자, 일단 상황은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판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삼성 SK는 별다른 조정도 안 받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역시 계속 매수 보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현재 지금 생각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린 바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관련주들은 사실은 뭐 이런 장세, 지수가 좀 조정받을 때 시장의 대안으로 현재 즉 지수 방어적 차원에서 이들 종목 뜰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리온 같은 종목 들었고요.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비슷하죠.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호텔신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텔신라도 음봉 2개, 3개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이 된다.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3월달 정도에 방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한령이 풀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기회가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충분히 단기 매매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지수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단기 대안이 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바이오주들이 종목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방어주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시장 대안이 되지는 못한 채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있죠.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 특히 IT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한 상태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들 종목이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에는 그 전과 다르게 IT주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우량주들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일반 개인들만이 어떤 인기에 의해서 현재 선호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백스도 마찬가지고요. HLB나 메지온이나 키움바이오, 또 최근에 인기 있는 종목이 한울바이오, 파마죠.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죠. 하지만 시장 흐름의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 큰 폭으로 급변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 현재 반도체 관련주, 또 휴대폰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좀 관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MW 약간 움직이고 있죠. V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입니다. 또 RFHIC 그리고 에이스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판도는 그런 정도 보죠. 사실 특별히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차원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칫 이럴 때 우왕좌왕하다가는 전반적인 흐름에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봐왔던 IT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계속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장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 블로우오프 탑이라고 하는 폭락전 급등이라고 하는 것. 현재 상태가 폭락 직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론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124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뭔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3조 현상이 그것도 잠시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각각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금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더군다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잘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성 대비, 본원 통화 대비 유동성이 크지 않아서 통화 승수라고 해요. 통화 승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풍부한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물가는 생각보다 상당히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낮아지고 있는 분위,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확장적 경제 정책이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한다는 것이죠. 물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생산 차원에서 보면 생산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FA, 공장 자동화, 기타 등등 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엄청나게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좋아졌고요. 또 유통 측면에서 본다면 직구나 직매 등을 통해서 유통 단계가 상당히 압축이 됐습니다. 해서 유통 바전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현재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해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은 잘 되고 있고 유통 바지는 거의 없고 소비는 거의 안 하고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다만 미국에서 약간 물가가 올라가는 징조가 약간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올라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 정도 물가가 2.5% 넘어 3% 근접한다면 미국의 정책이 변할 수가 있죠. 긴축으로 말이죠. 확장적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전 세계 증시는 크게 휘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날 상태는 아니죠. 아직 그 문제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나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성장입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 저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금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원금을 회수할 때 만약에 은행에다가 어떤 특정 자금을 맡겼을 때 그 원금만큼 회복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10년이면 다 원금이 회복이 되는데요. 지금 10년 갖고 택도 없죠. 뭐 30년, 40년, 50년씩 걸립니다. 이자율은 워낙 낮기 때문에 말이죠. 그 원금 회수 기간이 바로 PER입니다. 적정 PER. 옛날에는 그래서 적정 PER을 10배로 봤던 건데 지금 원금 회수 기간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30배, 50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정 PER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였었지만 지금은 30배, 50배, 심지어는 100배를 봐도 그 종목이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종목들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증시에도 그것이 하나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폭락 직전이라고 블로우오프 탑이라고 얘기했던 현재 근거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 돈의 힘으로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반박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에 의해서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놀랍게도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2대 악재, 미중 무역 문제나 이란 사태 문제는 그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 효과 비슷하게 오히려 호조로 둔갑되는 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현재 악재에 대해 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존 악재, 두고두고 있었던 악재들입니다. 부채가 많다든가, 또 과잉 동속 문제라든가, 브렉시트 문제. 이런 문제는 그레이 리노라고 합니다. 페체코플소라는 뜻인데요. 이들 문제는, 문제이긴 하죠. 문제이긴 합니다. 터치 곤란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그늘이지 않으면 크게 치명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코뿔소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회색코뿔소가 있긴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잠재적 블랙스완, 이거는 갑작스럽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상태는 계속해서 씩씩하게 현재 시장을 좋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른바 GAFA, GAFA, 구글, 애플, 또 현재 페이스북,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죠. 이들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현재 핵심 종목들입니다. 핵심 업체들입니다. 전기차, 또 자율주행, AI 등 이들 분야가 상업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실적으로서 검증을 해주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3위로까지 등극하고 있다는 것도 그 중에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구구장창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를 통해서 현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정당화되고도 남고, 이 상태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객관적인 현재 근거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블로우오프탑, 폭락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이 시장에 대응하시면 된다 하는 점을 축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5G와 관련된 종목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3대 통신사도 그렇고요. 중국의 로컬 통신사들도 조금 그런 경향을 최근에 보였던 것이 있는데요. 즉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특히 우리나라 통신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 투자를 약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낮기 때문에, 성과가 좀 미미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투자를 약간 지연시키고 있는 그 바람에 작년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지만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KMW나 실적이 좋았던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 먼저 보도록 하죠. KMW. 자, KMW 차트를 먼저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네, 이 차트가 되겠네요. 상당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트만 보면 매우 매력적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 별달리 큰 조정 받지 않고 어떤 특정한 어떤 분위기 내지 어떤 재료, 정책 재료가 가장 유효합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준비된 모습이다 할 수 있기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KMW는 바로 이거예요. RRH, 리모트 라디오 헤드. 주요 부품인데요. 조용 기지국 장비, 이쪽 부분 국내 1위 업체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RRH는 사실은 KMW만 하는 게 아니죠. 에이스 테크놀로지도 합니다. 하지만 KMW가 가장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경쟁력이 상당하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가 5G 시대를 맞이해서 5G는 대용량 초고속 통신망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 이게 소형 기지국 장비거든요. 사실 RRH라는 것은 소형 기지국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형 기지국은 5G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 대비 거의 2배 이상, 지금도 많은데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촘촘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뜬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저조했던 그들의 실적이 2019년도 봐도 대박이 납니다. 매출도, 그리고 매출은 거의 3배, 영업이익은 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을 하고요. 그래서 1800억, 매출이 7800억, 영업이익은 1800억, 엄청나게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3%를 됩니다. 그리고 EPS, 작년 실적 기준 EPS가 지금 현재 4,000원 정도 된다는 건데, 현재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수준은 16배니까 아주 높은 것은 아니죠. 또 내년 실적, 금년 실적이죠. 금년 실적은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다시 소지가 높다 하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오이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오이솔루션도 탄탄하죠. 어찌 보면 KMW보다도 모양새가 더 나은 측면도 있죠. 위치가 더 높아요. 실적이 더 좋다는 것이죠. 특히 초고속 대용량 50기가 bps급인데 금년에는 아마 100기가 bps급이 공급될 모양입니다. 광트랜시버 쪽이죠.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국내 통신 3사에다가 미국의 AT&T, 버라이전, 일본의 KDDI, 그리고 NTT 도코모, 중국의 로컬 업체들까지, 그중에 화웨이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죠. 특히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찾는다면 오이솔루션뿐만은 아닙니다. 에이스테크도 들어갔죠. 에이스테크도 중국에 법인이 5개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해당이 되는데 오이솔루션도 그 못지않게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주요 도시에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 도시 깔았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도시에 현재 통신망을 깐다는 곳 340개, 거의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 다 깐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때 최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5G가 깔린다는 것에서 우이솔루션은 최고의 기회를 금년 상반기보다도 오히려 하반기 때 그 절정에, 그것이 최고의 절정은 아니지만 내년도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가는 5만원 정도가 아니라 현재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또 보수로 본다면 한 6, 7만원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충분한 그런 상황이어서 기대가 된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OPM, 영업이익률이면 28%라도요. 아마 금년에 30% 넘어갈 것 같아요.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는 현재 OPM, 영업이익률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 EPS는 5,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R이 9배도 안 돼요. 금년이죠. 금년 EPS는 한 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PR은 불과 8배가 채 안 되죠. 지금 현재 다소간의 어떤 그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물량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 그 외에 RFHI 상당히 기술력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화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화웨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1단계 무역 협상을 했지만
화웨이에 대한 좀 규제는 미국이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화웨이와 관련된 쇼크가 아직까지는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 거의 50% 넘어가는 RFHIC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그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RFH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 물론 위치는 상당히 좋고 내용 쪽 실적도 좋아요. 실적 좋아질 것입니다. 실적은 말이죠. 그렇게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에이스 테크놀로지 잠깐 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 맞나요? 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에이스 테크. 최근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좀 다른 앞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 KMW나 또는 오이솔루션에 비해 훨씬 못 미칩니다. 영업이익률도 5%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졌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앞서 얘기했던 RRH도 하고 있고요. 있죠? RRH. 그 다음에 안테나도 하고 있고요. 중계기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한 분야가 중계기 쪽입니다. 안테나 쪽이 괜찮고요. RRH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RF는 뭡니까? 프리퀀시, 이건 무선 쪽입니다. 무선 쪽. 무선 부품 쪽도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데가 중국에 5개 생산 법인이 있죠. 인도 소재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도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요처, 공급처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이 각국 공급처에서, 즉 생산 공장이 있는, 판매 법인이 있는 쪽에서의 지금 5G와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좀 뒤늦게나마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방만한 측면, 방만하다기보다는 조금, 집약되지 못한 채 약간 흩어진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도 현재 지금 매출이 늘긴 늘었지만 아주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수익성도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매출은 3,700 정도에서 4,100 폭발적이진 않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늘긴 늘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주가를 본다면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그 정도 보고 그리고 현재 음봉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는 조금 완성도가 높습니다. 대략 한 9,000원 이하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단기 매수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 듣고 제가 좀 습관적으로 말을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네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방송을 듣고 내용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